소개 감사합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췌장 질환의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총 6개입니다. 췌장 초음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일단 후복막 장기고 T12에서 L2 사이 부분의 레벨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면 보통 이제 헤드, 바디, 테일이고 네 부분으로 분리하면 4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검은 점선 화살표를 보시면 이게 검은 점선 화살표가 그 SMV의 왼쪽 경계면인데요. 이 왼쪽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췌장이 헤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 기준으로 해서 이 나머지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이 이제 바디와 테일이 되겠죠. 그래서 바디와 테일을 이제 구분하는 해부학적 경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것이 특별히 없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점선 화살표를 보면 대동맥의 좌측 경계 또는 척추의 좌측 경계 부위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전체 췌장에서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일 수도 있고 바디와 테일 우측 췌장에서의 2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CT에서 보시면 좌측 신장의 내측 경계 정도 되는 부분이 이제 바디와 테일의 경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희 이사장님께서 또 한번 말씀 예전에 주셨는데 실제 초음파 뷰에서 이제 스플래닉 아테리가 어느 정도 이제 보이는 부분이 쉽게 생각하면 여기가 바디와 테일의 경계 부분이 될 수 있다 정도를 경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구조물은 당연히 간, 위, 십이장, 비장 여러 어떤 혈관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를 이렇게 보시면 헤드는 12장 하행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바디는 이제 전 목벽을 향해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테일은 이제 스플래닉 하일런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T 이렇게 트랜스퍼스 뷰에서 보시면 이제 바디와 테일 쪽은 이제 위랑 어느 정도 접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바디는 이렇게 아치형을 그리면서 복층으로 가장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준비 테크닉입니다. 역시 금식을 충분히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위장근 가스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퍼 GI 시리즈나 EGD보다 먼저 시행을 해야 되고 탄산음료, 껌 씹기, 금연 이런 것들 다 잘 지켜야 됩니다. 프로브는 3에서 5mm 메가헤르츠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하고 환자 자세는 수파인, 데큐비투스, 시팅, 시모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오비스한 사람이 오히려 시팅 포지션을 하면 복부 두께가 늘어나서 거리가 멀어져서 오히려 관찰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스캔할 때는 복벽을 조금 힘을 줘서 프로브를 누르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아까도 잘 말씀 주셨지만 관 좌엽이나 비장을 음향창 어떤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관찰을 하거나 물을 잘 마시게 한 다음에 이따가 또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췌장 초음파에서 놓치기 쉬운 부위는 바로 테일입니다. 그래서 테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앉혀서 시팅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라이트, 데큐비투스 등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비장, 음향창으로 해서 판크레아스 테일 쪽을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췌장을 관찰할 때는 크게 트랜스버스 스캔하고 롱시티널 스캔 1번과 2번 이렇게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췌장을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플래닉 베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래닉 베인을 먼저 찾아서 그것의 복측이 이제 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췌장을 찾았다면 프로브를 조금 이동을 시켜서 스플래닉 베인과 SMV 합류부에서 스플린 방향 쪽으로 이렇게 조금 틀면 헤드에서 테일까지도 어느 정도 관찰 가능한 이런 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롱지튜디널 뷰에서는 이제 포탈 베인 또는 SMV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로 이렇게 보이는 구조물이 넥과 번시렌트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는 에오르타 레벨에서 예리한 각도로 분지되는 SMV를 찾으면 그 복축에 보는 것이 바디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어려운 말인데 이것도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트랜스버스 모식도입니다. 이 검은 점선,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 SMV의 좌측 경계면이 헤드와 바디를 나누는 경계면이고 여기 보시면 게스트로 듀오데나 아테리가 있는데 이거는 헤드의 왼측 경계면에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헤드 내부로 주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이런 모식도처럼 헤드, 바디, 테일이 다 보이면 좋겠지만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당연히 많고 또는 여기 우측에 이런 모식도처럼 헤드 부분은 주로 이렇게 트랜스버스 보고 그 다음에 바디와 테일 부분을
트랜스버스 뷰로 이렇게 모식도 형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두 장을 실제로 초음파로 촬영을 하는 것이 상폭부 초음파 표준 영상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트랜스버스 뷰를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플레인 펜을 잡고 그것의 복측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최장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그림처럼 테일이 여기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헤드, 바디, 테일 이렇게 한 번에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롱지튜디널 스캔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롱지튜디널 스캔을 요 왼쪽에 해부학 그림에서 보면 A, B, C 레벨에서 잘라서 이렇게 초음파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초음파에서는 A, B, C 레벨이 이런 식으로 잘려서 보일 거고 CT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먼저 보시면 C를 보면은 C 레벨 가장 이 오른쪽에서 롱지튜디널을 잘라서 봤을 때는 이렇게 최장이 두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B 레벨 우리가 여기 포탈 베인 레벨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 포탈 베인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복측과 배측의 최장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초음파에 보시면 포탈 베인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밑에 IVC가 지나가게 되는데 요곳에 이제 복측이 판크레티 넥이 되고 이쪽에 배측이 이제 언시니드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롱지튜디널 스캔에서 A 레벨 이렇게 에오타 레벨 죄송합니다. 에올타 레벨을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에올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여기서 예리하게 보시는데 SMA가 보이게 되는데 SMA 복측에 최장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초음파에서 에올타가 보이고 SMA가 이렇게 예리하게 분재되는 요 위쪽에 이것이 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초음파의 최장 소견인데요. 우리가 에코제네시스는 일반적으로 균일하고 간과 비슷한 에코고 나이가 들면서 에코제네시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판크레아스 아시나에 어티오피가 생기게 되고 팻 인필트레이션이 잘 되면서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기 때문에 에코제네시스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장의 장축 길이는 약 15cm 전후고 두부는 약 5에서 6cm고 최주와 미부는 약 3에서 4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상 측정치는 뭐 종대라든지 이런 기준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판크레틱 덕트 딜라테이션인데요. 판크레틱 덕트 딜라테이션은 주체원 측경은 보통 한 2에서 3mm 이상, 2mm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판크레틱 덕트 딜라테이션이 보인다 그러면 반드시 프로브를 트레이싱을 해서 이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딘가 옵스트럭션을 하고 있는지 꼭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췌장염입니다. 급성 췌장염입니다. 원인은 담석증, 알코올 등 다양하고 보통 초음파에서는 췌장 실질이 급성 췌장염 저했거나 혼합했고 비대되는 주위 액체 저류 이런 소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식도를 보시면 췌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대하게 되고 안쪽에 주변으로 액체 저류 형태라든지 에코 레벨이 저하된다. 실제 초음파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스플릿 베인 복측에 이런 식으로 판크레아스가 조금 비대돼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성췌장염입니다. 만성췌장염은 췌장염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 이제 만성췌장염이라고 하고, 초음파에서는 석회화된 소견으로 의해 고에코 음영을 관찰할 수 있고 거친 에코로 굉장히 보이게 됩니다. 위축이 되고 윤곽도 불규칙하게지고 췌장 확장 소견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모식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최석이 있고 거칠고 큰 에코라든지 그다음에 불규칙한 변형, 마진이 굉장히 불규칙해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실제 초음파에서 스플레인 페인 이 복측에 췌장이 굉장히 보이게 되는데 굉장히 고에코, 석회화가 돼서 고에코 된 소견이라든지 좀 거치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췌장 종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 종양은 병리에 따라서 이제 덕탈 셀 카시노마라든지 아일렛 셀 카시노마 이렇게 아시나 셀 카시노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덕탈 셀 카시노마는 이게 덕트에서 기원에서 실질로 치면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주위 치면이라든지 췌장 확장 등의 소견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일렛셀 카시노마는 췌장 실질 내에 섬처럼 흩어져 있는 아일렛셀이 기원의 종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계가 조금 뚜렷하고 췌장 확장은 거의 잘 보일 수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저에코라든지 후방에코 증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식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SMV와 스플레인 페인이 복층으로 이렇게 저에코성 혼합 에코를 모인 구조물들을 발견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확장된 판크레틱 덕트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디에 경계가 불분명한 큰 종괴가 있어서 이제 덕탈셀 카시노마 소견에 해당합니다. 위치에 따른 종양 분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헤드, 바디, 테일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왼쪽 초음파 여기 보시면은 이제 SMV가 있고 스프레인 베인 복측에 이제 췌장이 있는데요. 이 헤드 쪽에 저에코성 약 5cm 정도 되는 종괴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스 이펙트로 인해서 이 아래쪽에 이제 SVC가 압박이 돼서 눌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판크레아틱 헤드 캔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스프링 베인 요 위쪽에 요 하이퍼 에코익한 종괴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약 3cm 정도 돼 보이고 이게 판크레아틱 바디 쪽에 생기는 캔서고 요 나머지 초음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프링 베인 복측에 요 췌장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 아래쪽으로 여기 이제 테일에 약 4cm 정도 되는 상대적으로 저에코성 종괴를 관찰할 수 있어서 판크레아틱 테일 캔서에 대한 초음파 소견입니다. 기타 췌장 질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 양종은 이제 가성, 선천성 낭종, 저류 낭종, 기능중성 낭종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이 저류 낭종, 리텐션은 점액 생산 췌장 종양의 분지 췌관형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낭종이라서 초음파에서는 무에코나 저에코 형태로 보이게 되고 이제 가성 낭종은 발생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췌장이 우선 손상이 되면 췌액이 누출이 되고 주변 조직이 파괴되면서 염증이 생길 때 이것에 액체가 고이게 됩니다. 섬유성 벽으로 둘러싸인 물주머니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진성 낭종은 에피셀리알 셀의 월 구조로 되어 있고 가성 낭종은 파이브로틱 티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는 이게 이제 가성 낭종이 무에코나 저에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얇은 면, 그 다음에 주위 췌장염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췌장 낭성 종양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볼트체로 표시된 것이 악성화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농양과 감염에 대해서는 복잡한 저에코성, 고에코성 액체 저류가 있고 외상에 대해서는 국소 저에코라든지 혈종, 액체 저류 소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낭종 소견인데 당연히 무에코나 저에코로 보이게 되고 도플러에서 시그널이 없게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SFV랑 스플린 베인 이렇게 해서 복측에 췌장이 있는데요. 여기 저에코성 낭종이 보이겠습니다. 최고에서 미부 사이에 해당하는 곳에 약 8mm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성 낭종입니다. 가성 낭종 모식도를 보시면 아까도 제가 발생 기전 말씀드렸지만 췌장 손상이 일어나서 췌액이 누출되면 파이브로틱 티슈 월이 생기면서 가성 낭종이 이렇게 되는데 복강내라든지 비문부, 비내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발생 빈도는 방금 이제 복강내, 비문부, 비내 말씀드린 순서대로고 초음파를 이렇게 보시면은 비장을 음향창으로 해서 테일을 이제 보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저에코인데 내부에 고에코를 띠고 있고 이런 종괴가 좀 관찰되고 있고 종괴 후방 에코는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CT 가장 큰 종괴 내부에 이런 침전물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급성 이제 췌장염 환자에서 동반된 가성 낭종의 소견입니다. 이제 췌장 낭성 종양인데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장애성 낭종, 점액성 낭종, 췌관 내 유순상, 점액 종양, 고양, 가성 유순상 종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거는 이제 MCN하고 IPMN인데 MCN은 중년 여성 주로 바디나 테일 부위에서 생기고 이제 침유나 가능성이 높은 사인들은 이제 주변부 석회화라든지 유상 결절, 혈관 침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PMN은 노년 남성이라든지 췌장염 병력이 있는 부위, 주로 헤드 부위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고 레드플래그 사인은 췌관 확장이라든지 주체관형은 크기가 1cm 이상이라든지 부체관형 크기가 3cm 이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요. 초음파 소견을 이렇게 보시면 MCN이든 IPM이든 중요한 것은 일반 심플 시스랑 다르게 다방석이라든지 내부 격벽이라든지 포도송이 모양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 컬러 도플러에서 신호가 보일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이게 이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CT를 좀 빨리 찍어보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췌장 외상인데요. 췌장 외상은 당연히 외상의 병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여기 초음파를 보시면 이제 스플린 베인 복측에 이런 췌장이 보이는데 여기가 파열 부위, 저에코의 파열 부위가 보이고 요 주변으로 이제 푸근막 혈종이 보이고 있어서 반드시 히스토리아 연관해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시면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췌장 초음파 증례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5세 남자 환자고 수일정 상부 통증 같은 거 꽂힌 양상 크로닉 알코올리스였고 아밀리지 라이피지가 증가돼 있었습니다. 초음파를 이렇게 했고 스플레인 페인 요 스플레인 페인 복축으로 굉장히 고에코성 이렇게 병변이 보이고 있고 심플 엑스레이에서도 석회화된 이런 소견 보이고 있고 CT를 찍었더니 굉장히 석회화와 판크레아스 실질이 위축돼 있는 이런 소견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증례입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초음파 74세 남자고 체중 감소와 소화 불량으로 내원을 했고 토탈 존디스가 있고 CA90-9 상승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를 했고 초음파에서 보시면 이제 스플레인 페인 복축으로 췌장이 보이는데 이 판크레토스가 굉장히 딜라테이션된 소견이 있고 그다음에 헤드 쪽으로 뭔가 좀 메스 이펙트로 생각되는 병변이 있어서 CT를 찍었고 CT 내부에 로우 어테뉴션 보이는 그런 소견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 이제 EUS 시행을 했고 EUS에서 메스 이펙트 보이는 게 있어서 EUS 가이디드 FNA 시행을 해서 판크레아틱 캔서, 덕탈셀 카시노마로 아데노카시노마로 진단된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례입니다. 55세 남자 수일정 상부 통증, 크로닉 알코올릭스랑 만성 신장 병력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A, B랑 C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했는데 초음파에서 요 췌장 보는데 테일에서 4cm 크기의 저에코성 이제 낭송 종괴가 이제 발견되고 도플러를 띄워봤더니 바스큘라리티는 안에 없었습니다. CT에서 실질적이고 아테리얼 페이즈에서 조형 증강이 되지 않는 가성 낭종임을 이제 확인을 해서 판크레아틱 시스트에 대한 증례입니다. 3주 전부터 50세 여자 상부 통증과 등까지 뻗친 양상 있어서 초음파를 시행을 했고 초음파 테일 쪽에 약 1.5cm의 무에코성 저에코성 종괴가 발견돼서 도플러를 띄워봤더니 종괴 내부에는 바스큘라리티가 없었습니다. 중년 여성과 테일에 발생한 낭종은 MCM 가능성이 있어서 CT를 촬영을 했고 CT 판독에서 MCM이랑 시스트 가능성이 있다. IPM 가능성은 좀 낮다. 이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룰아웃 MCM, 룰아웃 시스트 증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5세 남자 무증상이고 건진 복부 초음파에서 혈파를 했고 간수치나 나머지 튜머 마커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초음파에서 헤드에 판크레아틱 헤드에 약 한 30 정도의 하이포 에코익 메스가 좀 보이고 내부에 septum이 조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CT를 촬영을 했고 CT에서는 septum에 의해서 이렇게 로블레이션 된 형태의 메스 확인을 했습니다. CT에서도 이제 정확한 감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MRI까지 촬영을 했고 브레인치 타입의 IPM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례입니다. 마지막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췌장 질환에 대해서는 제가 초음파의 소견은 아까 강론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걸 다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중요한 볼드체로 강조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나중에 췌장 질환 감별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의 한계점과 극복을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환자에게 우선 췌장 초음파 볼 때는 특히 한계점이 있음을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장내가스랑 항상 싸움이기 때문에 심호흡이랑 자세 변경, 복부 압박, 초음파로 복부 압박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음향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다음에 췌장을 볼 때 반드시 췌관을 꼭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구조물들 동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당연한 얘기는 초음파 단독으로 진단하기는 좀 더 당연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와 피지컬 이미징과 코릴레이션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췌장 초음파가 정상 소견이라고 하더라도 췌장 질환을 100% 배제할 수 있냐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항상 췌장 초음파 결과가 이번에 정상이었지만 췌장 질환이 항상 숨어 있을 수 있다. 어떤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췌장 질환이 강력히 의심이 되면 적극적인 어떤 CT나 MRI 또는 EUS, FNA 이런 것들을 검사를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참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췌장 질환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초심자분들은 조금 이해가 어렵지만 결국은 이제 스캔법 열심히 배우시고 차근차근하게 공부해 가시면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췌장 복부 초음파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췌장 초음파고 진단이 어렵고 간 초음파도 발견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긋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의 강의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지금 마이크를 있으니까 마이크를 사용해가지고 질문 부탁합니다. 질문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 우승민 원장님, 예, 간 초음파 할 때, 처음 초음파 배울 때 선생님 러닝 커브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초음파 조금 이제 알겠다 이런 물미가 조금이니까. 정말 잘 모르겠어서. 그래도 본인 의견. 저는 한 올해도 다른 사람한테 권해서 할 정도나 1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처음 할 때 생각보다 겁 없이 하셔도 됩니다. 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그러니까 좀 만약에 개업을 했을 때는 바로 하기 어렵겠지만 공직을 할 때는 일단은 뭐 백업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백업 해주시는 분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이 찾았던 변변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 처음에는 아니면은 그분이 했던 것에 백업을 할 때 나는 표준 영상만 잡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스캔법을 어쨌든 이런 강의장에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스캔법을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중에서 나랑 맞는 스캔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꼭 루틴하게 스캔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김용 원장님한테 배웠다고 해도 똑같은 스캔법을 하는 건 아니라서 스캔을 하다 보면 나랑 맞는 스캔법이 있으면 좀 그것을 참조해서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주 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최장의 권민관 선생님, 최장 지금 초음파를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지 최장 초음파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저도 초음파를 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예.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도 우승민 원장님 말씀대로 한 1년 이상은 계속 꾸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환자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초음파를 좀 사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초음파를 해보면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지금 있으니까 CT나 MRI를 반드시 저는 콜릴레이션해서 꼭 봅니다. 그래서 꼭 봐서 제가 놓친 게 있는지 또는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하고 혹시 뭐 개인 병원에 계시다면 그 콜릴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에 CT나 뭐 MRI 콜릴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꼭 확인을 하시고 또는 내가 최장 초음파를 했는데 조금 애매해서 리퍼를 보내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다면 환자에게 꼭 물어보고 그런 자료들을 좀 피드백해서 받을 수 있으면 초음파가 좀 더 빨리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좋은 대답입니다. 저도 초음파를 처음 배울 동기가 저희가 개업하고 난 뒤에 7년 후에 저희 인근에서 영상의학과 개원하셔가지고 이분이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저한테 초음파 공부를 권했습니다. 왜 이분이 권하시냐면 우리 환자가 그 당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CT하고를 리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줬습니다. 저를 봐서는 아주 행운이죠. 그래서 초음파하고 난 뒤에 퇴근하면서 영상의학 가서 내가 지금 초음파하고 CT를 코릴레이션하고 배웠는데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초음파가 어떻다 하는 걸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스캔법이고 두 번째는 이 초음파의 영상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영상을 봐도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제가 늘 초음파의 3대 원칙을 쓰는데 첫 번째는 초음파의 에코는 반사에 비례하거든요. 물질이 딱딱하다 쏟다 안 관계없습니다. 물질이 초음파 비미가가 많이 부딪히고 오면 무에코고 하나도 부딪히가 안 오면 무에코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초음파에 그나마 에코는 왜 에코가 나오느냐. 고에코는 물질 자체가 강한 고의 반사체거나 또는 이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이 물질이 그 A 물질, B 물질의 경계면에 초음파의 통과 속도 그게 틀릴 때는 그 경계면에서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초음파에서 고에코로 나와서 대부분 물질 자체가 고에코가 아니고 초음파의 임피던스의 차이가 있는 경계면에서
고에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초음파 에코는 상대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파크레 캔서 아까 말씀드릴 때 저에코로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파크레 캔서는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아가 원래 다른 데 있으면 고에코로 나와야 되는데 주위가 대부분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때문에 팻 인필트레이션으로 고에코가 되기 때문에 상대 평가됩니다. 우리 의과대학의 성적 평가,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지죠. 주위 해망정화도 일반적으로 고에코로 나올 때 주위가 엄청 고에코가 되면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초음파 영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초음파 공부는 처음에 스캔법, 두 번째는 초음파 원리를 알고, 세 번째는 초음파에 질환이 있을 때 어떤 영상이 나타난다 하는 걸 머리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할 때 머릿속에서 AI가 작동해 가지고 이것이 뭐가 어떨까 가장 가능성 있는 질환을 찾아내게 됩니다. 또 질문도 받겠습니다. 예, 아무 질문도 괜찮습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우시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질문이 생기시면 실습할 때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는 초음파를 공부하다 모르면 저한테 단톡방에 알처사 단톡방인데 거기에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챗GPT에 물은 답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네, 김일동 이사장님의 좌장의 세션 1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희 10시